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르쌤입니다. 자,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한에서 나온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과거 사스랑 메르스 때랑 비교해서 좀 간단히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 기존에 반등이 나왔을 때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렸었죠. 네, 결국 지금은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주도주 쪽이 제가 설 연휴에도 올려드렸었죠. 주도주 쪽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신규 매수, 추경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올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우리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약간의 우려감 정도였는데 중국에서 사실을 좀 은폐한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이 점점 밝혀지면서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저는 글로벌 증시가 좀 밀려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그렇게 좋았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받을 핑계거리가 없다라고 했죠. 언제 한 번쯤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핑계거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500 포인트대 유지를 해주고 있고 아래쪽에도 아직 지지선 많이 남아 있어요. 58,200 포인트대에 61선 있고 28,100 포인트까지도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유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조금 더 밀린다 해도 실망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은 전 세계에서 글로벌 증시에 제일 부러운 증시라고 말씀드렸죠. 제대로 된 조정 하나 없이 그냥 올라가고 있으니까 각도도 아주 좋죠.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았다 봤더니 2%도 조정이 안 나왔습니다. 21선 이탈을 하고 이제 약간의 쉬어가는 숨고르기 정도는 만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한 차례 바닥에서부터 여기 7,800부터 올라왔다고 쳐도 지금 9,400포인트대까지 왔으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이게 한 나라의 증시가 아니라 무슨 개별주가 올라간 것처럼 강력하게 올라왔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쉬어가는 구간, 힘을 모으는 구간, 이만큼 힘을 소진했으니까 힘을 모으는 구간을 만든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중국 증시, 상해 증시를 한번 보고 갈게요.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 지금 2.75%, 사실 우리나라보다 덜 밀린 것 같아요. 미리 조금 밀려 있던 게 있다 보니 우리나라보다는 덜 밀렸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3,000포인트대를 이탈해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중국이 가장 피해가 큰 게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선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은 이런저런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펀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조금 밀리면은 몰라도 이 위쪽에선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해 지수 같은 건 이렇게 됐고 이 우리나라 증시를 띄워놓고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중국이 춘제 연휴를 보통 30일까지 이제 휴일로 잡아놨는데 요 내달 2일에서 8일 정도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연장을 안 해도 중국은 최소가 일주일이고 한 2주 정도, 한 보름 정도 쉬는 곳들이 많죠. 왜냐면 워낙 지방까지 머니까. 우리나라의 지방과 중국의 지방은 다르죠.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해도 일주일씩 걸리니까 아예 그냥 2주 정도, 보름 정도 그냥 휴무를 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기간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연휴를 공식적으로 늘렸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이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애들은 이제 면역력 자체에서 좀 낮으니까 안 좋으니까. 그래서 보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방학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한다. 춘제 감염 사태로 한 500만 명이 우한에서 이탈했다고 해요. 엄청난 인구죠. 500만 명. 그래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주임 정도 되는 사람이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그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여기를 진작 폐쇄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폐쇄가 좀 늦었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나갔을 텐데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면 중국의 그 많은 인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복균자가 많겠죠. 이게 뭐 잠복기가 뭐 2주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꽤나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랑 영국, 프랑스, 호주에서도 우한에 있는 자국민 이제 철수 계획을 이제 중국이랑 협의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치사율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뭐 26일 기준으로 확진자 수는 뭐 2013명이고 27일 기준으로 2794명이고 뭐 이렇게 계속 뭐 늘어나는 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사망자는 26일 기준 56명이고 27일 기준으로는 80명이다. 오전 9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14개국에서 발병했고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을 갔다 왔거나 중국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걸려 있다. 전에 미국에서 첫 번째 환자도 뭐 시애틀 인근에 있는 환자도 중국에 다녀온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두 번째 환자도 당연히 중국이랑 연관된 사람입니다. 중국에서만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춘제 이용해서 자꾸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니까 아프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해열제를 먹고 나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뭐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제 증가 속도가 좀 빠른데 이제 해외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고 이게 과거에 사스랑 뭐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 2003년에 사스가 있었죠. 그래서 사스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이제 8,000명이 좀 넘었어요. 8,09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774명이고 치사율이 9.6%가 약 10% 조금 안 되는 수준의 치사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죠. 이 걸린 사람 감염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18,000명 정도 된다. 뭐 WHO에서 2010년 8월까지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18,000명 정도 된다라고 했고 치사율은 근데 0.01에서 0.03% 치사율은 낮아요. 워낙 많은 사람이 걸려서 그런 거죠, 이건.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막 날아가다가 2015년 때 이 메르스 때부터 이제 아주 뭐 홍역을 치렀죠. 그래서 확진자가 2,499명인데 요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2,499명 중에서 861명 그러니까 치사율이 34.5% 이건 엄청난 상황이었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뭐 콘서트라던가 뭐 행사 같은 게 다 취소되고 뭐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그리고 중소비 관련주랑 뭐 바이오주 막 날라다니다가 중소비 관련주는 여기서부터 이제 꼬꾸라지는 계기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 중국 공안이랑 그 사드 배치랑 뭐 등등해서 한한령이 시작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폐렴이라고 불리는 이 바이러스가 저희 현재 27일 기준으로 이제 2,794명이고 사망자 80명으로 치사율은 3% 약간 안 돼, 2.9%. 그래서 치사율이 조금 낮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령이나 뭐 합병증 있는 분들 중심으로 사망자가 나오고 뭐 한다고 하니 그리고 2차 돌연변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하죠. 갑자기 사람이 픽픽 쓰러지고 하니까. 그래서 치사율이 좀 낮다 보니 확진자 수 증가 속도는 지금 초반이니까 한 달 정도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규제를 안 했었잖아요. 우한을 지금 폐쇄하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막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증가 속도가 조금 이렇게 증가하던 게 조금 잦아들기만 시작해도 공포감은 뭐 불안 심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잦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분수령이 되는 게 보통 이런 바이러스가 퍼지면은 1개월에서 1개월 조금 넘는 정도 사이에 제어가 되는데 이 대처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빠르면은 2월 중순, 늦으면은 뭐 3월 초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사이에는 어느 정도는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현재 뭐 시장에서는 예측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돼서 2월 중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자 기준으로 보면은 2월
옵션 만기일 전후 정도가 되겠죠. 약간 지나서일 가능성이 있을 텐데 옵션 만기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3월 옵션 만기일까지가 될 거고 최대로 잡으면은 그리고 2월 중에 불안 심리 정도는 좀 이제 잦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치사율이 낮다는 거. 요거는 계속 강조해드려도 뭐 모자라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행인 것 같아요. 메르스 때랑은 이거는 좀 다릅니다. 대신 우한에서 저 빠져나간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니까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손세정제로 항상 깨끗하게 닦고 다니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우선 건강한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뭐 잘 챙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쉬었기 때문에 한 번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3% 정도 밀렸는데 뭐 2175포인트는 뭐 가까스로 유지는 해줬어요. 근데 이탈해도 괜찮습니다. 2130포인트까지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시장에 지금 우리 시장을 이끌고 올라온 거는 IT 반도체 중심의 IT 쪽이란 말이에요. IT 산업에 뭐 약간의 타격은 있을지언정, 자, 뭐 산업의 뭐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이슈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나오되 뭐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지거나 하는 사태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도 한 1개월 전후 요 정도면은 증시에서는 다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다시 회복되고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아닌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추세 자체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필요한데 핑계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핑계 삼아서 조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2175 정도에서 이 구간 살짝 흔들게 해서 이렇게 뭐 2150이라든가 이렇게 왔다가 올라가는 정도 이러면 강한 거고 2130 살짝 흔들어서 뭐 2100을 뭐 지지력 테스트를 나온다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질병 같은 경우 예상보다 너무 커져서 뭐 오래 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문제는 되겠죠. 그게 아닌 이상 질병이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 뭐 예를 들면 뭐 북한이 뭐 핵을 쐈다던가 핵을 뭐 쏘면 안 되죠. 핵 실험을 했다던가 뭐 발사체 요즘에 미사일이라고 안 하니까 발사체를 발사했다던가 뭐 별로 반응도 안 하죠 요즘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중독 리스크 같은 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질병 리스크 이런 거는 단기적인 조정을 주지만 시장의 가치를 훼손하진 않습니다. 이슈 있을 때마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조정은 줘요. 당연히 뭐 우려감은 있으니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단기 우려감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진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사이클에 산업 사이클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제목에도 올려드렸듯이 주도주가 아직까지는 좀 아니고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건드려 볼 수 있어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요 저항 쉽게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넘어가 있는데 지지되느냐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지 못 받고 밀린 거고 코스닥은 저항 구간 돌파하는 게 쉽지 않다. 개별 성향이 있어서 좀 날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밀려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차이가 있다고 하면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정받고 가느냐 요 시간적인 차이라고 했어요. 빠르게 가느냐 느리게 가느냐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이번에는 조정받고 조정의 핑계거리가 뭐 충분하니까 조정받고 가는구나 바로 돌파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약간의 현금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 말씀을 드렸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희는 매도를 했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겠다라고 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요거 매도할 때 저희는 비중 조절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도한 이유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우리는 다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미리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현금 마련해 놓은 것들은 이렇게 조정받으면 재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삼성전자부터 봐드리면은 오늘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당연히
시장을 밀어내리는데 가장 좋죠. 근데 삼성전자 기껏 이렇게 내려와서 58,800원까지 내려와 봐야 21선 조정이에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뭐 더 밀리네 어쩌네 신경 안 써도 되는 구간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밀려도 다시 회복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실적 자체가 아예 막 무너져 내리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다시 한번 사상체육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 만약에 이슈를 빼고 생각하면은 삼성전자는 사상체육가를 돌파한 다음에 62,000원 저항에서 저항을 받고 저항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급락이 한번 나온다. 기술적으로 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슈를 보면은 이 구간에서 6만원 넘어간 구간에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악재가 나왔고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고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5만원 중반대까지 밀렸다?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뭐 조금 밀렸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기존부터 꾸준히 언급드렸어요. 저희는 작년 초에 이제 4만원 초반대부터 매수를 했고 그 47,500원에 계속 저항이다라고 이 구간에서는 전략 매도는 절반 매도든 비중 축소했다가 43,500원에서 44,000원에서 이 구간에서 재매수를 반복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 여름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배에 힘주고 가셔도 한번 밀리더라도 결론적으로 47,500원을 돌파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돌파하면은 신고가를 가게 됩니다. 6만 원대를 보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돌파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뭐 약간의 경계감과 이슈가 있어서 밀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없는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자꾸 내려와 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면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돈 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만원 쪽 이렇게 돌파 시도하다가 단위가 바뀌는 거는 부담을 느끼면서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뭐 9만원 뭐 지지력 테스트 같은 게 나온다. 9만원 초반까지 나오고 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뭐 분할 매수 하셔도 되겠죠. 여기서 뭐 반등이 바로 나오면은 조금 고민하셔야겠지만 9만원 뭐 초반 혹은 9만원 이탈 이런 구간이 나온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소외주 들고 계시던 분들 있죠. IT주 저렇게 로로쌤이 얘기한 다음에 계속 올라갔는데 내 종목은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밀릴 때는 같이 밀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소외주 밀려있을 때 그냥 저라면 과감하게 매도해서 손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외주로 여러분들이 손실 본 거를 들고 있다가 회복하는 것보다 주도주 밀려있을 때 매수하는 게 회복이 더 빠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특수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이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소외주가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주도주로 교체하는 게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손실 회복은 물론이고 수익 전환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 그러니 소외주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집착하고 뭐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매도해서 옮겨 타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주도주가 한 번 더 밀려주면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보다는. 그래서 여기까지 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러면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자 일단 아모레퍼시픽 기존에 말씀드렸던 요 20만원, 20만 5천원 요 구간에 뭐 갭으로 밀렸죠. 근데 뭐 당연히 제일 뭐 타격이 입을 수 있는 거는 이쪽이라고 봅니다. 아모레퍼시픽 기존에도 뭐 24만원 구간 요 구간에서는 저항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헤딩하고 나서 저항 돌파 못하고 나서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 악재까지 터지면서 밀려 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국 소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정리하시는 게 좋고 저라면은 이 종목을 매매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도 구간이고 만약에 재매수를 한다면 18만원의 재매수 구간이다. 그 다음에 24만원이 목표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당기 저항이니까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 이때 비중 축소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현금 들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주도주를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강력한 조정을 받았어요. 최근에 올라온 거 그냥 그대로 다 내줬죠. 그래서 고점 찍고 밀려 있는데 지금 팔기는 아까우시죠. 근데 만약에 주도주가 한 번 더 밀려 있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뭐 중국 소비 관련주보다는 그냥 주도주로 교체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다른 소외주들 중국 소비 관련주는 최근에 소외주라기보다는 그래도 기대감은 받고 있었죠. 네. 다른 소외주들은 더 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안 좋은 섹터들이 많아요. 그런 쪽은 저라면 그냥 다 교체를 할 것 같아요. 미련 갖지 않고 교체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자, 호텔신라, 뭐 면세점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당연히 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인데 호텔신라는 나름대로 양호해요. 호텔신라 그죠? 나름대로 양호하죠. 21선 부근 정도 살짝 이탈하는 정도고 뭐 95,000원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아직 양호해요. 근데 이것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실망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호텔신라 그나마 조금 차트상으로는 좀 양호한 편인데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 정도로 뭐 양호한 편인데 여기서 오늘 개파락 나온 게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든탑이 나왔던 거를 한 번에 다 무너뜨린 결과가 나왔는데 홀테신라도 마찬가지예요. 들고 있으면은 뭐 시간을 투자하면은 언젠간 또 다시 갈 수는 있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고 하면은. 근데 굳이 이 종목들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항상 말씀드린 주도주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제가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증명이 되고 있죠.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뭐 카지노 대표 종목으로 GKL이랑 같이 대표 종목인데 이쪽에 올라갔다가 올라간 거 다 내줬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가격을 보시면은 올라왔던 걸 다 내주고 있죠. 종목들이 다. 이러면은 왜 제가 기존에 중국 소비 관련주는 반등시마다 그냥 줄이셔야 되고 매도해야 되는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렸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이슈가 나온 거는 운이기도 해요. 운이기도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다면은 이런 상황은 안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직임이 안 나와요. 주도주는 이만큼 올라가서 조정을 받아봤자 요만큼 이만큼 수익 본단 말이에요. 주도주를 들고 있으면은 고점을 계속 돌파해서 가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수익권이에요. 어차피. 그럼 뭐하러 다른 종목들을 들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뭐 신세계인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못 잡았으면 후발주로 한 번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잘 올라갔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좀 더 밀렸는데 신세계인터 같은 경우 13%나 밀렸으니까 엄청난 급락이 나왔는데 위치를 보면 다 비슷해요. 다 뭐 60일선 이탈해 있고 중국 소비 관련주. 그래서 이쪽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진짜 짧게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이 매매 관점으로 단기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 종목을 뭐 중국 소비 관련주를 물려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런 건 좋은 투자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 아이디어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18만 원 돌파 실패한 다음에 그리고 뭐 3사 합병 소식 나온 다음에 밀려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뭐 하락이 나왔어도 뭐 17만 원 언저리죠. 16만 원까지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뭐 더 사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아예 오지도 않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오늘도 강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50만 원을 뭐 다시 한번 건드렸는데 49만 9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50만 원 부근을 다시 한번 건드렸는데 삼성바이오는 뭐 강한 것 같아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실리면서 더 뭐 내일 뭐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밀려서 44만 원 쪽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좋은 것 같고 44만 원 부근까지 온다? 그러면은 거기도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셀트리온을 장기적 전망으로 좋게 보더라도 단기적인 수급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 몇 달째 말씀드리고 있죠. 단기적인 수급은 삼성바이오 쪽에 쏠리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단기 수급은 더 좋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이고 뭐 크게 손해는 안 보지만, 그리고 장기적으로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삼성바이오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의 테마성 있는 셀트리온 제약을 매매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 4병 이슈 나왔을 때 셀트리온 제약을 일부 수익 실현하고 뭐 지금 뭐 다시 한번 뭐 제매수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저희처럼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잘 대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안정적인 거는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로 확인이 되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뭐 HLB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이렇게 이탈했는데 오늘 거래량 딱 실리면서 10만 원을 빠르게 회복했죠. 그러면은 HLB는 정말 10만 원을 이탈을 안 하려고 하나 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기특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거래량 실어가지고 10만 원을 다시 이탈하자마자 개파락 나온 다음에 바로 10만 원을 회복하는 멋진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오늘 뭐 이슈는 있었습니다. 리보세라님이랑 이제 옵티보랑 해서 병영 임상 뭐 완료됐다. 근데 뭐 이제 시작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뭐 발표 나오면은 그때 보면 되겠죠. 이거는. 근데 이슈가 있어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악재를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거래량이 실렸지만 조금 더 실려서 아예 한 차례 더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는 내일이나 뭐 이번 주 안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요거는 뭐 괜찮은 좋은 소식, 긍정적인 소식이니까 요렇게 올라오는 것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HLB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만 원 부근 뭐 살짝 이탈하냐 뭐 요런 부분하고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 요 구간을 넘어가느냐 이탈하느냐 이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이탈하는 거는 다들 원치 않는 눈치 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다들 뭐 우려감이 있으셨을 텐데, 이런 날은 항상 저희 회원분들은 외출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시장 뚫어져라 보고 있는다고 올라가지 않아요. 하락하는 날은 쿨하게 인정하시면 돼요. 오늘은 내려가는 날이구나. 쿨하게 인정하시고 상승하는 날 오히려 집중해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조정을 받아도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뭐 길어야 뭐 한 달, 뭐 빠르면은 뭐 2월 옵션 만기일 정도. 뭐 당장 뭐 내일 이슈가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안에 없어지거나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뭐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밑에서 현금 확보된 걸로 종목을 하나하나 모아가면 되겠죠. 그런 구간으로 잡으시면 되고, 이번 주는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서 언제쯤 이제 이런 공포감이 좀 누그러지는지 봐서 그때쯤 되면은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외주 보유하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정말 기회예요, 기회. 기존에 제가 8월부터 똑같이 밀려있을 때 주도주로 교체하세요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50% 정도는 올라왔고, 이미 벌써 50% 이상 올라왔고, 중소형 뭐 반도체주 100% 이상 올라온 거 허다하고, 여러분들 그거 지켜보면서 굉장히 부러우셨잖아요. 지금은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번에도 놓치면은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외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회가 왔다라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종목을 나는 소외주고 주도주가 밀렸고 소외주도 밀렸어요. 나는 올라간 게 없는데 내려가서 억울해 못 팔겠어. 이런 마인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원금 회복하기도 어려우실 거고요. 똑같이 밀렸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종목으로 옮겨가서 회복을 하겠다. 빠르게 회복을 하겠다. 주도주가 유리하니까, 더 강하니까, 저항을 계속 돌파하니까.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시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손실 보신 분들 회복하고, 그리고 수익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혼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뭐 저희 쪽에 뭐 문의사항 할 수 있는 뭐 톡 아이디 남겨드렸으니까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일기 쪽에 합류하시면은 뭐 천천히 이제 막 종목 모아가고 있으니까 같이 모아가시면 되겠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연휴 끝나고 지치셨을 텐데, 뭐 시장도 안 좋아서 조금 다운되셨을 텐데,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111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이번 기회에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